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풀무원 계열사의 케이크를 급식으로 공급받은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케이크를 먹은 전북의 초중학교 8곳에서도 300명에 가까운 식중독 의심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3일 학교 급식을 먹은 800여 명 가운데 54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하는 애들도 몇 명 있고 그리고 설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건실에 애들이 많았거든요. 약 먹고. 완주와 무주의 중학교 2곳을 비롯해 전주, 익산, 장수, 무주의 초등학교 5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이들 8개 초중학교에서 확인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모두 293명에 이릅니다. 환자들이 갈수록 크게 늘면서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사 맞추고 수액도 맞는 애도 있고 내가 계속 설사하고 머리 아파하고 열나고 열이 안 떨어져요. 이들은 전국의 다른 학교들처럼 급식으로 풀무원 계열 식자재 납품업체가 공급한 초코 케이크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는 급식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요청했습니다. 중식 제공이 안 되는 관계로 단축 수업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휴대용 음료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케이크를 공급받은 전북의 나머지 12개 학교에서도 의심 환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도의회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여행 경비를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전북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의회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송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그 혐의는 좀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충분히 소명하고 무죄 입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 의장은 도의원과 의회 직원 등 11명과 함께 동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앞서 송 의장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여행사 대표 6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의장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뒷돈이 아닌 여행 경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송 의장은 당시 여행 경비를 여행사에게 준 상황에서 경비 문제로 인솔자가 가지 못하게 되자 그 돈을 대신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뒷돈이었다면 직원에게 받아오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연수를 다녀온 도의원들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지역으로 종합경기장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적극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3년 전 전주 종합경기장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는 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전주시는 국비 295억 원까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합경기장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등 5곳을 제치고 전시 컨벤션 센터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문 기관에 맡겨 분석한 결과로 구도심 상권과의 집적 효과에 도시 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시설과의 조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강점이 있었고 전라북도는 전주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전주시는 부지가 어디이든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쇼핑몰을 두고서는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 2004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종합경기를 전시 컨벤션, 호텔, 쇼핑 시설을 막겠다는 그런 그 정책적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도에서 그 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복합 그 쇼핑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용역 결과를 공개한 전라북도는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사라지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대지주였던 다우의 농장 사무실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건물 주인이 매각을 거부해 붕괴 위험을 아는 채 방치돼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근현대의 역사를 간직했던 익산의 나루토 여관, 스탈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구마모토의 양곡 창고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 건축물은 언제든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단아한 모습의 한옥 한 채, 잘 가꿔진 정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인 신석정 선생이 20년간 살았던 비사벌 초사입니다. 1974년 석정 선생이 타계한 직후 이 집을 매입한 김남용 씨가 원형 그대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사 올 때 옮겨다 심은 나무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석정 선생님의 유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비사벌 조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요종으로 문을 열었던 행원 등 38곳을 전주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처럼 보존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유산 중에서 시민들의 기억과 감성이 담겨있는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도내에서 이런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근대 문화재도 지금 현재 고대 문화재처럼 시간이 흐르면 이 소중한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를 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옛 건물들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난 일선 학교에서는 본격적인 진학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들은 신입생의 90% 가까이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마지막 수능 모의평가가 끝나자마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 진학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대학의 합격성과 전형 요강을 꼼꼼히 따져 마지막 지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예과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의 보장을 할 수 없어서 종합, 교과, 논술 전형 이렇게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함으로써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생기부에 내가 진정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평소에 관심이 있던 언어 계열로 지원을 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대학의 전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거에 의한 최저학력 기준을 꼼꼼히 따져서 수시 모집 6개 대학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 마련된 수시 진학 상담실에서도 일선 고교 진학교사들이 수험생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지원 대학과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줍니다. 올해도 대학 입시의 중심은 수시 모집으로 전국적으로 76%의 신입생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도내 대학의 수시 선발 비율은 전북대가 64%, 나머지 대학은 90%에 육박합니다. 수시 모집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계속되며 수험생들은 최대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폭염이 물러간 뒤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도 한결 상쾌해져서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축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내일 강천산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과 부산 등 각지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해 왕복 5km 걷기와 어쿠스틱 밴드 공연, 생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입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주말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환경예술대전이 열리고 내일은 아리랑 심포니아의 오케스트라 공연, 모레는 평양예술단 공연이 이어집니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JTB 전주방송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임실 전통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초대 가수 현숙과 10여 명의 참가자들이 펼친 흥겨운 무대는 오는 22일 오전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완주군은 와일드 푸드 축제 한 달을 앞두고 부스 운영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 개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축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가 2022년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전라도 유치단은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1회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주요 경기장을 둘러보고 국제 마스터스 협회에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은퇴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내년에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난해보다 197억 원 많은 1,5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무주군 무주읍에 240억 원이 투입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자치센터, 열린 공부방 등이 건설됩니다. 또 기초생활 거점 육성 대상지로 선정된 군산 나포와 익산 함라 등 23곳에 924억 원이 투자되고 마을 개발 사업 대상지인 39곳에는 220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고구마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고구마 연구자 150여 명이 참석해 고구마 게놈 분석과 저항성 품종 개발 등 각 국가의 연구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찾게 됩니다. 전북 해역의 멸치와 꽃게, 전어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불법 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함께 어업 지도선 4척을 투입해 무허가 조업과 불법 어구 사용, 취업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라도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전북 해역에서 55건의 불법 조업을 적발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군산 말도에 24.5, 장수 13.5, 전주 5.2mm 등의 비가 왔습니다. 대부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 2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